네, 반갑습니다. 자, 인베인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또 변동성 일부 업종들은 좀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시장의 결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 시장과 관련된 자료 하나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이제 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,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구조를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수출 의존 국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주요 지표들의 영향을 많이 띄는 구조를 갖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밤에 이제 발표됐었던 미국의 3월달 ISM 제조업 PMI가 다시 50을 하회를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위축 국면에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최근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, 특히나 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상당히 키우기도 했었는데,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,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 국채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확대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지난번 이제 미국 증시의 이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, 그러니까 만약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, 특히나 이 신규 주문 지수도 이제 좀 안 좋게 나왔는데, 만약 정말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면은 사실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미국장도 오늘 좀 큰 폭의 조정이 지난밤에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제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? 기대감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 연준의 이 스탠스 변화,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스탠스 변화가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다시 또 조금 더 가속하지 않을까,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은 이 반등 또는 하방 경직성의 이유로 삼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하락하는 이유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, 이런 것들 말고요. 이제부터 만약에 전저점을 좀 이탈시키면서 뭐 4%대를 깨고 3%대까지 내려가는 그 이유 자체가 만약 연준의 그런 스탠스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, 특히나 이번 주 금요일에 이 파월 의장의 경제 전망과 관련된 발언들이 있는 만큼 만약에 이런 정책적인 변화로 인한 이 추가적인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저는 오히려 증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 매수의 유입에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, 이 안 좋았던 지표들에 대한 것들은 선반영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결국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거든요.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은 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될 거고, 특히나 이런 연준의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또 완화적으로 또 앞으로 좀 기대해 보면은 증시는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뭐 바이오 섹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폭이 큰데, 뭐 지난밤 미국에서 뭐 이런 일부 바이오 기업들의 변동성이 사실 제일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. 업종별로 보더라도 지난밤 그 헬스케어 업종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뭐 지금 자체 우리가 경기를 과도하게 지금 막 드라마틱하게 다시 한번 좋아질 것이다, 이렇게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렵고요. 물가에 대한 부분들, 이 국채금리에 대한 추이들, 이런 것들 바라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저가 매수는 바이오 섹터에서 올라올 수 있다, 저는 그렇게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목표가 어제 달성을 해서 리뷰할 종목이 좀 하나 있는데요. 바로 펩트론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, 특히나 어제 거의 20%에 육박하는 급등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. 그러면 뭔가 이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4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AACR, 이 미국의 암 연구 학회에서 이 ADC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이제 발표하겠다. 요 기대감이 아마도 좀 붙어 있지 않나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최근에 이제 거래 자체가 많이 터지지는 않았거든요. 거래 자체 많이 터지지 않다가 어제 또 유의미한 거래량이 붙여준 상황에서 오늘 바이오 섹터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. 아직까지 한 발 남았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2차 목표가는 11만 9,500원. 거의 한 12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되, 만약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꼭 11만 9,500원이 아니더라도요, 약간 좀 꺾인다 싶으면 그때는 좀 일부라도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,
요거 리뷰를 조금 더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중국 쪽 관련된 이런 소비주이면서 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이제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이 소비재, 특히나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와 상대적으로 무관한 게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 좀 타격을 덜 입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주가도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비 쪽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. 뭐 중국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모멘텀이 4월 중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이 프랑스를 제치고 이제 한국이 대미 수출액 1위 국가로 이제 올라섰다. 뭘 새로운 건 사실 아닙니다. 이전부터 그 이야기가 이미 나왔던 거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바라본다면은 살 게 없습니다. 예. 그러면 결국에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숫자가 좀 찍히는 업종들 그리고 그 기대감 자체가 이전에 좀 상승을 많이 했었던 그 구간보다는 좀 저렴해진 구간 결국에 이 화장품 섹터이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도 전반적으로 아직은 다른 화장품 기업들처럼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 사모펀드계 자금들이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고 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갭을 한번 띄워놓고 갭 매꿈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, 오늘 장중에 121선 장중 이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뭐 충분히 끌고 가도 지금 상황에서 4월달은 그래도 한번 끌고 갈 만하다.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. 자, 마지막 리뷰할 종목입니다.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.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지만 11선 정도까지 내려온다 생각하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면은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, 이 기업은 사업 연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이제 성형외과, 뭐 피부과 이런 외국인들의 이 관광객들의 이 수요가 이쪽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. 특히나 이 3월달 중국인들의 무비자,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 가시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여전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렇게 갭을 한 번, 두 번, 세 번 띄워놓고 조정 나왔고 다시 파동을 만들어가는 관점이라서 저는 전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.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것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5,450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망 나쁘지 않고요. 뭐 증권사들 에 대한 이 커버되는 또 종목이면서 전망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은 좀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또 오늘은 화장품 쪽을 갔고요. 예, 화장품이 그나마 지금은 4월달 좀 끌고 가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도 화장품 종목을 하나를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가 67,600원, 종목명은 한국콜마라는 기업입니다. 자, 한국콜마 뭐 대표적인 ODM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 탑픽주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. 바로 코스맥스였었습니다. 그때 당시가 아마도 한 16만 원대였나요? 13만 원대인가? 잠깐만요. 코스맥스. 네, 요 구간이었습니다. 바닥 구간 13만 원대에서 14만 원 사이에서 밸류 싸고 전반적으로 중국 법인에 대한 또 기대감 붙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대비해서 싸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기억하는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.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이 ODM 쪽 특히나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거든요. 자료 보면서 다시 또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뭐 첫 번째 이슈는 뭐 워낙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냥 읽어보기만 할게요. KBT 프랑스를 제쳤다. 미국서 화장품 수출 1위로 우뚝해 섰다.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특히나 요즘에 뭐 애경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 콜마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애경그룹과 뭐 이런 콜마 홀딩스와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 기업의 구조와 관련된 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 모회사인 이 콜마 홀딩스가 최근에 이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이사회에 입성을 하면서 주주적인 친화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좀 기대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봤었고요. 특히나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ODM, OEM 이쪽에서 특히나 선크림이죠. 그러니까 선스크린 제품을 상당히 잘 만든다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거든요. 저희 또 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아무튼 이쪽 업계에서 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, 이 선크림과 관련된 뭐 선스틱 뭐 이런 선자 들어가면은 잘하는 거는 한국콜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, 이 선케어 호조 및
신규 대형 고객사 유입으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추가로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 뜻은 뭘까요? 자, 이 업사이드, 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추가로 상향한다는 얘기는요,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, 이 ODM 쪽에 대한 부분들, OEM 쪽에 대한 부분들 분위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요. 우리나라 기업들, 화장품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이런 경쟁 강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이 ODM, OEM 관련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나 최근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뭐 그동안 좀 가지 못했던 뭐 인그루드랩 같은 기업들도 저가 부분에서 돌고 있잖아요. 근데 이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한국의 ODM 회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미국 법인이 고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. 또 특히나 4월부터 가동 시작되는 미국의 현지 2공장이 앞으로 가동이 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미국 법인의 이익 기여도도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.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화장품 쪽 관련된 관세가 만약에 좀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부각을 받는다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목표가하고 손절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목표가는 72,500원 말씀을 드려보고요. 손절가는 6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공개 방송 이제 앞으로 4월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, 수요일 오후 8시 10분에 시작을 할 것 같아요. 예,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이 바이오 쪽 관련해서 뭐 ABL 바이오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. 왜 많이 빠졌는지랑 앞으로 대응 전략 이런 것들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잘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8시 1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